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4차 시 수업입니다. 14차 시인데 교과서로는요,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그리고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에요. 원래 수업은 이렇게 이제 끊어서 이제 두 차시 분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뭐 길는 또 보면 되잖아요. 그죠? 한번 보고 또 보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묶어서 설명하기 편하기 때문에 묶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떨 때 함수가 증가한다, 어떨 때 함수가 감소한다 라고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구간 안에 있는 모든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x2가 x1보다 크면 fx2가 fx1보다 크다. 이 식을 만족한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함수 fx는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반대로 x2가 x1보다 클 때 fx1이 fx2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함수 fx는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림으로 살펴보면요, 요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 함수가 요렇게 이제 있어요. y는 fx 함수가 이때 x 값이 x1에서부터 x2까지 요렇게 이제 각 커질 때, 그때 여기 있는 함수 값도 fx1에서 fx2로 커진다, 맞죠? 요렇게 이제 커지게 되니까, 이 말을 요렇게 이제 증가한다, 점점 커진다, 우상향한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죠.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x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진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한마디로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함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증가함수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strictly increasing function 이라고 해요. 강증가,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같아지는 곳도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x가 x2로 이렇게 이제 커지게 될 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fx1에서 fx2까지 점점 값이 작아지고 있죠. 그럴 때 우하향을 하니까 우리는 이거를 감소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x 값이 커지면 y 값이 작아진다 할 수 있고요. 그 말은 우리는 fx는 그 구간에서 감소함수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strictly decreasing function.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의 증가와 감소, 이거랑 우리가 미분 가능하면 도함수도 있다, 맞죠? 그 도함수 값의 부호를 연결시켜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도함수 값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때 그 구간에서 fx는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고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계수가 0보다 작으면 fx는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증명이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함수 fx가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이고 이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두 실수 x1, x2라 할게요. 이때 단 x2가 더 큰 값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미분 가능하니까 이제 구간 x1, x2 여기에서 평균값 정리가 성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f'C, 이걸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x1, x2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가정에 의해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도함수,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임의의 x1, x2를 가져와 봐야
어떻다?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F'C가 0보다 크다 맞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모도 우리가 가정에 의해서 여기 있던 가정에 의해서 이 가정에 의해서 0보다 크니까 위에 있는 이제 분자 요 값도 0보다 커야 된다. 즉 x1이 x2보다 작다. 요거 이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의의 값에 대해서 어떻다? 이 부등호 방향이 안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함수 fx는 열린 구간 a, b에서 증가한다라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살펴보면 AB 열린 구간 AB 안에 있는 x1과 x2 임의의 x1과 x2를 아무리 가져와 봐야 어떻다? 이거랑 똑같은 미분계수를 갖는 C가 있는데 그 C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미분계수가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겠죠. 아무 C나 가져와 봐도 이렇게 이제 미분계수는 다 양이니까요. 그렇죠.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과정이에요. 똑같은 과정으로 이제 요 부등호 방향만 바꿨어요. F'X가 0보다 작은 경우 임의의 x1, x2를 가져오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요 값이 0보다 작게 되죠. 근데 이 값은 임의의 x1, x2에 대한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리고 분자는 0보다 크죠. x2가 x1보다 크다라고 가정했었으니까. 그거니까 f의 요 값이 이제 부등호 방향이 잘못했네요. 이렇게 되겠다. 맞죠? 0보다 작다. 요거 값이 0보다 작다. 즉 fx1이 fx2보다는 크게 되니까 어떻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죠. 원래는 x2가 x1보다 이제 더 컸는데 어떻게 됐다? 정의역에 있는 그 부등호 방향이 지역에서는 바뀌게 된다. 이 말은 우리가 감소한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요 그래프를 그려봐도 A, B 안에 있는 임의의 x1, x2를 가져와도 그거와 기울기가 똑같아지는 이제 F'C가 있는데 그 C는 0보다 작으니까 임의의 거를 가져와 봐야 모두 다 이렇게 이제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쨌든 이제 요 과정은 이제 어떻다? 함수의 증가와 감소 이 부분은 도함수 여기서 뭐랑 관련되어 있다? 평균값 정리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걸로 증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참고를 보겠습니다. 위 명제의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y는 x의 세제곱 바꿨는데 y는 x의 세제곱은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그러니까 실수 전체죠. 실수 전체에서 증가해요. 요런 식으로 해갖고 y는 x의 세제곱 증가를 하죠. 그런데 이제 f'0에서는 0이에요. 여기 x는 0에서 이제 y'은 x의 제곱이었으니까 x에다 0 대입하면은 이제 0으로 되겠다. 맞죠? 0인데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은 똑같은 이유로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지만 f'0은 0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을 할 수 있다. 역은 성립하지 않네. 그러니까 증가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프라임이 도함수가 양이 되는 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다? 미분 가능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하면 그 구간의 모든 점 x에서 도함수 미분계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감소한다고 하면 그 구간의 모든 점 x에 대해서 미분계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리까리 할까봐 정리를 하면 이제 정확한 거 용어를 설명을 해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분 가능함수 fx에 대해서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필요 충분한 조건은요. fx는 상수함수이거나 fx는 단조 증가 함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단조라고 하는 뜻은 모노톤이라고 해요, 영어로. 물론 상수함수도 단조 증가 함수이긴 해요. 근데 이제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수함수거나 아니면은 단조 증가 함수다. 요렇게 이제 5월이니까 이것 또는 이거 뭐 논리에는 문제가 없어가지고 일단 요렇게 가져왔는데요. 일단 fx는 단조 증가 함수다라는 말은 영어로 모노톤 increasing function이라고 합니다. 모노톤 뭐 어떤 말 단조롭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제 수업을 들으면 단조로우니까 잠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봐야 되겠다. 그죠? 네, 쓸데없는 소리 한번 해봤고요. 모노톤, 단조롭다라고 하는데 어떨 때 우리는 단조롭게 증가하는 함수라고 하느냐? x1, x2 관계가 이렇게 될 때, x2가 더 클 때 fx1이 fx2보다 작거나 같다. 즉, 어떻다? x 값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y 값이 작아지지만 않으면 우리는 단조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요렇게 커지다가 같아지다가 커지다가 어쨌든 모노톤하게 패턴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커지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단조 증가 함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요 상수함수도 단조롭게 단조롭지만 증가한다고도 할 수 있고 감소한다고도 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그죠? 어쨌든 이게 단조 증가함수, 단조 감소함수의 정의예요. 모노톤 디크리징 펑션은 이제 부동호 방향이 반대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다?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거랑 필요 충분한 거는 뭐다? 단조 증가냐, 단조 감소냐, 라고 하는 거다. 상수함수, 이거나 아니면은 감소함수, 상수함수, 이거나 아니면 증가함수. 네, 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또 헷갈릴까봐 이제 증가, 감소함수의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보면 일단 단조 증가 함수 안에 이제 증가 함수 strictly increasing function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가 아니면서 단조 증가인 거는 상수 함수가 있고요. 또 어떤 거 이렇게 가다가 한번 가로로 쭉 가다가 그 다음 올라가는 거 요런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 요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 이것도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다 단조 증가 함수다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단조 감소 함수는 이제 감소 함수 포에다가 상수 함수에 어떻다 요런 식으로 쭉 요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이런 함수도 우리는 단조 감소 함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대학교 가면은 이제 분류를 세세하게 하겠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수학2에서 어떤 함수만 다룹니까? 다항함수. 요것만 다루기 때문에 다항함수는 이럴 리가 없거든요. 다항함수는 이리 가다가 쭉 한번 가로로 그었다가 올라가고 이런 게 없어요. 이런 패턴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항함수 가지고 미분, 적분, 수학2에서 그것만 하기 때문에 이제 단조 감소니 단조 증가니 이런 걸 세세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상수함수냐 아니면 증가함수냐 상수함수냐 감소함수냐 상수냐 아니면 증가하고 있냐 아니면 감소하고 있냐 요것만 이제 잘 살펴보면 됩니다. 왜? 다항함수만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함수의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용어다, 맞죠? 극대, 극소가 어떤 말이냐? 극자는 다할 극자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정확한 수학적인 정의는 이겁니다. 어떤 정의냐? 함수 fx에서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그러니까 요렇게 x가 있으면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 있기만 하면 되는데 어떤 열린 구간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떻다? 모든 함수값이 fa보다 작거나 같다. 즉 fa가 그 곳에서는 제일 큰 값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FAO 함수값이 그 근방에서는 제일 큰 값이 된다라고 하면 필요 충분하길 함수 fx는 x는 a에서 극대라고 합니다. 극대는 영어로 local maximum, 그 근처에서는 대빵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 fa 값은, 그때의 함수 값은 극대 값이다 라고 해요. 네, 그러면 똑같이 극소도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함수 fx에서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a 값이 제일 작아요. 그 근방에 있는 모든 함수값 중에서 fa 값이 제일 작다. 그 근처에서 그 말이랑 필요 충분하길 함수 fx는 x는 a에서 극소다. 로컬 미니멈 하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때의 함수값 fa 값을 우리는 극소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극대값, 극소값을 통틀어서 우리는 극값이다 라고 합니다. 네, 요렇게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정의예요, 정의. 참고 부분 보겠습니다. 요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요렇게 제가 함수 fx를 그려봤는데요. 요렇게 그려져 있을 때 각 점에서 극대냐 극소냐 라고 하는 거를 분류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1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1에서는 1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함수값 중에서 1에서 값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는 극대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붙이고요. 요때 함수값을 극대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이 2에 대해서도요. 2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안에서 제일 작으니까, 이 값이 제일 작으니까 우리는 이 점을 극소점이라고 해요. 그때의 함수값을 극소값이라고 합니다. 네, 3도 보면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뾰족한 첨점인데요. 첨점인데 이 점이 근처 다른 점에 대해서 이제 제일 큰 값이니까 극대점이라고 하고요. 4도 똑같이 첨점인데 4에서 이제 함수값이 근처에서 제일 작으니까 극소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를 살펴보면요. 5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열린 구간, 여기서는 이제 불연속인데 어떻습니까? 5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안에 있는 모든 함수값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제일 작죠? 근처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으니까 이 점을 우리는 극소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불연속점에서도 그 값은 정의가 돼요. 네, 6에서도 보겠습니다. 요것도 어떻다? 불연속인데 6을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 있으면 그 열린 구간에서 제일 함수값이 이게 제일 크죠. 그러니까 이 값을 우리는 극대점이라고 합니다. 7은 그냥 그리다가 보니까 그냥 그려진 거고요. 이거는 극대도 극소도 아니죠. 왜냐하면 7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열린 구간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게 이 7에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에서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닙니다. 그리되고 8에서는 어때요? 8에서는 요렇게 8을 기준으로 요렇게 이제 열린 구간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제일 큰 값이 8이에요? 아니죠. 8에서의 함수값은 제일 큰 값이 아니고요. 8에서 함수값이 제일 작은 것도 아니에요. 즉, 어떤 열린 구간을 잡든지 8에서는 어떻다? 제일 큰 8은 함수값 중에서 제일 큰 값도 아니고 제일 작은 값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극점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에서는 9를 근처에 했을 때 근처에 있는 열린 구간에서 제일 함수값이 크니까 이 값은 우리가 극대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값 왜 붙였지? 오타입니다. 네. 이거 잘못했네. 아유, 실수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극대점이고요. 요때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에서도 어떻다? 요 10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 안에서 어떻습니까? 만약에 열린 구간을 네, 한 번이 쉽지 두 번 또 하네요. 요렇게 잡으면 여기가 이제 선생님
요가 더 작은 값이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할까? 요가 더 작은 값이 있는데요. 요 점이 더, 이거 뭐지? 10에서 함수값보다 더 작으니까 극소 아닌데요. 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요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이제 열린 구간이 존재만 하면 돼요. 그럼 파란색으로 할게요. 10을 포함했을 때, 그럼 요렇게 조금만 열린 구간을 요렇게 하면, 요렇게 조금 하면, 어떻습니까? 이 열린 구간 안에서는 이 함수값이 제일 작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니까, 10에서 뭐다? 이 값은 극소값이다. 어떤 열린 구간. 모든 열린 구간이 아니고 어떤 열린 구간이 존재해가지고 그 열린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제일 크면 극대, 제일 작으면 극소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10에서 11 사이는 제가 상수함수로 그려놨는데요. 상수함수로 그려놨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임의의 값에 대해서 이 근처에서는 이게 제일 크다고 할 수 있고 이게 제일 작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극대값도 되고 극소값도 됩니다. 상수함수에서는 상수함수에서는 그 상수함수인 모든 그곳에서 모든 그 근방 안에서는 그 점에선 극대값도 되고 극소값도 되고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의미는 없어요. 용어의 정의는 그렇지만 의미는 없으니까 크게 담아두지는 마세요. 어쨌든 똑같은 이유로 11에서도 이제 극대입니다. 알겠죠? 11에서는 극대예요. 11에서는 극소이지는 않습니다. 11에서는 이제 극대이고요. 왜냐하면 11을 포함하는 어떤 구간 안에서 이제 더 작은 11보다 더 작은 값이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극값의 분류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 극소값이 극대값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서 제일 큰 값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살펴보면 f의 10값이 이거고 f의 9값이 이거죠. 이게 이제 f의 10값이고 이게 f의 9값인데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더 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용어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극값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다항함수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다항함수는 어떤 함수니까? 연속함수니까. 그러니까 연속이니까 불연속인 극값을 우리는 분류할 필요가 고등학교에서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 넘어오겠습니다. x는 a에서 그 좌우에서 상수함수가 아닌 조건이 길다 맞죠? x는 a 어떤 점 좌우에서 상수함수가 아닌 연속함수의 극대와 극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항함수의 극대와 극소입니다. 네, 다항함수에서 극대와 극소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판별할 수가 있냐 하면 x는 a 좌우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fx 함수값이 증가하다가 감소를 한다. 요렇게 커지다가 작아진다. 그러면 그 점에서 어떻다? 우리는 극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x는 a 좌우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요렇게 x 있으면 a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함수값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감소 내려오다가 증가 올라가면 그 점에서 우리는 어떻다? fx는 x는 a에서 극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 연속함수 1대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미지가 이렇게 이제 떠오르겠다 맞죠? 요 이미지도 잘 알아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설명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극값과 미분계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함수 fx가 미분 가능하고 x는 a에서 극값을 가진다 라고 하면 가정이 이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때의 미분계수는 0이다 하고 나와요. 증명은 앞에서 이제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많이. 함수 y는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고 x는 a에서 극대라고 하자.
이때 절대값이 충분히 작은 h에 대해서, h는 그래서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0은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fa 플러스 h 함수값은 fa보다는 어떻습니까? 작거나 같죠? 왜냐하면 이때 극대니까, 근처에서 제일 대빵이니까. 그러니까 어떻다? 미분계수는 우미분계수와 같은데, 우미분계수는 어떻습니까? 이게 0보다 작고 분모는 0보다 크니까, 이게 0보다 작고 이게 0보다 크니까 두 개 이제 그러니까 나눈 요 전체 값은 음수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그게 극한이니까 같다가 포함이 되죠. 그리고 미분계수는 좌미분계수와 같아서 똑같은 이유로 여기는 0보다 작고 여기는 0보다 작잖아요. 음수 나누기 음수니까 어떻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기 때문에 f'A 값은 어떻습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0이다. 같은 방법으로 극소일 때도 f'에는 0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죠? 네. 참고 부분 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위 명제는 여기 성립하지 않아요. 즉 f'A가 0이 되는데 x는 A에서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 미분 가능하진 않지만 그 값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네, 각각이 이제 대표적으로 fx는 x의 세제곱, 또 x는 0에서 이제 그 f' 0은 0이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y는 x의 세제곱은 x는 0에서 극대이지도 않고요. 극소도 아닙니다. 네,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미분 가능하진 않지만 그 값을 갖는 경우는 fx는 절대값 x 이고, 그리고 이제 x는 0에서 이거는 이제 뭐다? 미분계수는 존재하지 않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0을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이제 잡든지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제 제일 근처에서는 제일 작다, 제일 작은 값이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미분 가능하지 않지만 그 값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프라임이 0이 되긴 하지만 그 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요 이제 대표적인 예들은 이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함수의 극대와 극소의 판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극대 극소 값을 어떻게 구해요? 라고 이제 하는 건데, 요 순서대로 이제 살펴보면 됩니다.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인지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어떤 함수다?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고요. 수투를 하면 미분 가능함수 fx에 대해서 일단 처음 찾아야 되는 게 뭡니까?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그 a 값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x는 a 좌우에서 f'x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지 찾아야 돼요. 일단 f'x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때 fx는 x는 a에서 극대가 되거든요. 왜? f'x의 부호가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은 증가한다는 말이고 f'x의 부호가 음이다 라고 하는 건 감소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증가하다가 감소를 한다. 근데 거기에서 미분계수는 0이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극대이다 라고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요. f'x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그때 fx는 x는 a에서 극소예요. 음이다 라고 하는 거는 x는 a의 왼쪽에서는 감소를 하고 있다가 x는 a 오른쪽에서는 증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점에서 또 프라임이 0이니까 거기서는 극소다 라고 이제 됩니다. 네, 긴 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